국민연금 이 단어만 들어도 막막하죠. 지금 당장 우리가 내는 돈이 과연 나중에 돌아올까요? 아마 많은 분이 이런 걱정을 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연금 개혁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알고 계시나요? 사실 이건 정치 문제가 아닙니다. 수학 문제거든요. 연금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부터 알아보죠. 많은 분이 착각하시는데 연금은 개인 저축이 아닙니다. 내 이름으로 된 통장에 돈이 쌓이는 게 아니거든요. 현재 일하는 사람들이 현재 은퇴한 분들을 부양하는 구조입니다. 이걸 부가 방식이라고 하죠. 마치 효도비를 온 국민이 함께 내는 셈이에요. 이 구조가 과거에는 잘 작동했습니다. 1960년대 한국의 출산율은 6.0명이었거든요. 6명의 자녀가 2명의 부모를 부양하는 셈이니 여유로웠죠.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2025년 한국의 출산율은 0.7명입니다. 세계 최저 수준이죠. 이제 한 명이 태어나서 여러 명의 어르신을 모셔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숫자로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1960년에는 청년 16명이 노인 1명을 부양했어요. 지금은 청년 3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죠. 2050년에는 1.3명이 1명을 부양해야 합니다. 더 심각한 건 기대 수명 증가입니다. 1960년 한국인 평균 수명은 53세였어요. 지금은 83세죠. 30년이나 늘어난 거예요. 은퇴 후 30년을 더 살게 된 셈입니다. 이제 문제가 보이시죠? 내는 사람은 줄어들고 받을 사람은 늘어나고 받을 기간도 길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금이 지속 가능할까요? 전 세계가 같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미국은 2035년부터 연금 기금이 고갈돼서 약속한 급여의 83%만 지급 가능하다고 발표했어요. 일본은 더 심각합니다. 현재 고령화율이 30%에 육박하죠. 10명 중 3명이 65세 이상이에요. 젊은 사람 7명이 어르신 3명을 모시고 있는 셈입니다. 중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205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3억 6천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전체 인구의 7배가 넘는 어르신들이 은퇴하는 거죠. 그럼 해결책이 있을까요? 사실 방법은 단순합니다. 수학적으로 보면 답은 정해져 있어요. 더 내거나 더 오래 일하거나 덜 받거나 이 3가지뿐입니다. 첫 번째, 보험료를 더 내는 방법입니다. 현재 한국의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예요. 독일은 18.6%, 프랑스는 28.1%를 냅니다. 우리가 적게 내고 있는 거죠. 하지만 보험료를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직장인들의 반발이 클 겁니다. 지금도 월급에서 떼어가는 게 많다고 불만이 많은데 더 떼어간다고 하면 어떨까요? 두 번째, 더 오래 일하는 방법입니다. 현재 한국의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62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프랑스에서는 연금 개시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올리려다가 전국적인 시위가 일어났어요. 마크롱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강행했을 정도로 어려운 문제였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년 연장만 해도 논란이 큰데 연금 수급 연령까지 더 늦춘다고 하면 사회적 저항이 클 수밖에 없죠. 세 번째, 연금을 덜 받는 방법입니다. 현재 약속된 연금 급여율을 줄이는 거죠. 하지만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미 기대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덜 드릴게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더 심각한 건 이 3가지 방법 모두 정치적으로 독이라는 점입니다. 세금 올리자는 정치인, 더 오래 일하라는 정치인, 연금 깎자는 정치인 누가 찍을까요? 그래서 정치인들은 이 문제를 회피합니다. 다음 선거까지만 버티면 되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문제는 더 커집니다. 2030년, 2040년으로 갈수록 해결이 더 어려워지죠. 미국의 사회보장기금을 보세요. 1983년에 문제 없다고 했던 기금이 2035년이면 고갈됩니다. 52년 만에 바닥나는 거예요. 그때도 시간이 있다고 했죠. 한국은 더 빠릅니다. 국민연금기금은 2057년경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어 지금부터 32년 후죠. 현재 30대 직장인들이 은퇴할 시점과 거의 맞아떨어집니다. 그럼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몇몇 국가가 성공한 사례가 있어요.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스웨덴은 1998년 대대적인 연금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고정된 연금 급여 약속을 포기하고 경제 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조정되는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덴마크는 연금 수급 연령을 기대 수명과 연동시켰습니다. 국민이 더 오래 살면 연금 수급 연령도 자동으로 올라가는 거죠. 정치적 논쟁을 원천 차단한 셈이에요. 호주는 개인 적립식 연금을 강화했어요. 직장인은 의무적으로 연봉의 12%를 개인연금 계좌에 넣어야 합니다. 국가연금에 대한 의존도를 줄인 거죠. 하지만 이런 개혁들도 쉽게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스웨덴은 20년간의 논의 끝에 합의를 도출했어요. 덴마크와 호주도 마찬가지고요. 한국은 어떨까요? 벌써 몇 번의 연금 개혁 논의가 있었지만 매번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하거든요.
현재 직장인들은 지금도 충분히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퇴를 앞둔 분들은 약속은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죠. 청년들은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라고 의심합니다. 더 심각한 건 시간입니다. 지금 30대가 은퇴할 2057년까지 32년밖에 안 남았어요. 스웨덴이 20년 걸렸으니 한국도 최소 그 정도는 필요할 텐데 말이죠. 그럼 연금 개혁이 정말 불가능할까요? 사실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 방법들이 모두 쉽지 않을 뿐이죠. 첫째, 점진적 접근입니다. 갑작스럽게 바꾸는 게 아니라 10년, 20년에 걸쳐 서서히 조정하는 거죠.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겁니다. 둘째, 자동화 규칙입니다. 정치인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미리 정해둔 공식에 따라 자동으로 조정되게 하는 거예요. 덴마크처럼 말이죠. 셋째, 세대별 차등 적용입니다. 이미 은퇴한 분들과 은퇴를 앞둔 분들은 기존대로 하고 젊은 세대부터 새로운 룰을 적용하는 거죠. 하지만 이 모든 방법들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세대 갈등이에요. 젊은 세대가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면 과연 납득할까요? 또 다른 문제는 경제 성장률입니다. 연금은 결국 경제가 키워낸 파이를 나누어 먹는 거거든요. 경제가 안 좋아지면 연금 개혁도 의미가 없어져요. 한국의 잠재 성장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2000년대 4에서 5%에서 지금은 2% 수준입니다. 파이 자체가 작아지고 있는 거죠. 인구 감소도 문제입니다. 2025년부터 한국 인구는 본격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해요. 사람이 줄어드는데 경제가 늘어날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연금 개혁만으로 문제가 해결될까요? 근본적으로는 출산율 회복, 경제 성장, 생산성 향상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모두 장기간이 필요한 과제들이에요. 출산율을 올리는데 10년, 그 효과가 나타나는데 또 20년이 걸립니다. 총 30년이 필요한 거죠. 결국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2057년 기금 소진까지 32년, 출산율 회복 효과까지 30년, 거의 비슷해요. 과연 시간을 맞출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연착륙보다 경착륙을 우려하고 있어요. 점진적 개혁에 실패하면 결국 급격한 변화를 감수해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프랑스의 연금 시위, 그리스의 경제 위기, 이탈리아의 정치적 혼란 모두 연금 문제와 연관돼 있어요. 한국도 예외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희망이 없는 건 아닙니다. 기술 발전으로 생산성이 크게 늘어날 수 있어요. 인공지능, 로봇이 부족한 노동력을 대신할 수도 있고요. 이민 정책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젊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와서 연금을 내고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어요. 하지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겠죠.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국민연금에만 의존하지 말고 개인연금도 함께 준비하는 게 현실적일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개인연금을 추가로 준비할 여력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월급쟁이에게는 부담스러운 게 현실이죠. 결국 개인의 노력과 사회의 개혁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 중 하나만으로는 부족해요. 하지만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20, 30년 후를 생각해요. 지금의 30대는 50대가 되고 40대는 60대가 됩니다. 그때 과연 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전문가는 지금 세대가 마지막으로 연금을 받을 세대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 다음 세대부터는 완전히 다른 시스템이 될 거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개인적으로 대비할 것인가? 사회적 개혁을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둘 다 포기할 것인가?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연금 개혁이 불가능한 이유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수학적으로는 답이 명확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실행이 어렵습니다. 모든 선택지가 고통스럽거든요. 더 내자니 국민이 반대하고 더 일하자니 노동자가 반대하고 덜 받자니 은퇴자가 반대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거죠.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매년 출산율은 더 떨어지고 고령화는 더 빨라지고 기금 소진일은 더 가까워집니다. 이건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럼에도 완전히 절망적이진 않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위기를 겪었지만 결국 해결 방법을 찾았거든요. 다만 그 과정이 쉽지 않았을 뿐이죠. 핵심은 시작입니다. 완벽한 해답을 기다리다가는 기회를 놓칠 수 있어요. 불완전하더라도 지금부터 조금씩 바꿔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연금만 믿고 기다릴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는 게 현실적이겠죠. 하지만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결정해야 할 문제예요. 이건 우리 모두의 숙제입니다. 스웨덴이 20년 걸렸다고 해서 한국도 20년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이미 실패 사례와 성공 사례를 다 봤으니 더 빨리 할 수도 있어요. 문제는 의지입니다. 정치권의 의지, 국민의 의지, 그리고 세대 간 양보의 의지. 이 세 가지가 맞아야 개혁이 가능합니다. 과연 우리에게 그런 의지가 있을까요? 아니면 위기가 닥쳐야 움직일까요?
2057년이 되어서야 그때 미리 했어야 했는데라고 후회할까요? 어떤 선택을 하든 대가는 있습니다. 지금 조금씩 아픈 변화를 감수하거나 나중에 큰 충격을 받거나 어느 쪽이 더 나을까요? 연금 문제는 결국 우리 사회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시험대입니다. 단기적 이익보다 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선택할 수 있는지 말이에요. 결국 선택은 우리 몫입니다. 더 내거나 더 일하거나 덜 받거나 이 중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아니면 세 가지를 적절히 조합하거나요. 아니면 네 번째 선택지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2057년까지 기다리는 것. 하지만 그 결과는 뻔하겠죠.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개인적으로 대비하는 데 집중하시겠어요? 아니면 사회적 개혁에 목소리를 내시겠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연금 개혁이 늦어질수록 우리 아이들이 더 큰 부담을 지게 됩니다. 그래도 괜찮을까요? 시간은 계속 흘러갑니다. 2030년, 2040년, 2050년, 그리고 2057년 각 시점마다 선택의 여지는 줄어들고 있어요. 연금 개혁이 불가능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수학은 간단하지만 정치는 복잡하고 해답은 분명하지만 실행은 어렵고 시간은 부족하지만 의지는 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가능하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의 미래가 걸린 문제니까요. 어렵더라도 시작은 해야겠죠. 완벽한 해답은 없지만 더 나은 선택은 있습니다. 그 선택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은 이 연금 딜레마를 어떻게 보시나요? 개인의 문제인가요? 사회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둘 다인가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정책 결정권자라면 이 세 가지 선택지 중 어떤 것을 택하시겠어요? 더 내거나 더 일하거나 덜 받거나 어떤 조합이 가장 공정할까요?